안녕하세요. 응답하라! 오늘은 제가 목이 좀 아파갖고 영상을 늦게 찍게 되었는데요. 지금 시간은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오전 4시 30분입니다. 금과 달러 같은 경우는 그전이랑 또 크게 변화가 없다. 내려도 다시 올라오고 내려도 다시 올라오고 하고, 주가 지수도 어제 CPI 발표에 따라서 그렇게 축소된 면은 없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는 더 강해졌고,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한 점심쯤 보다 깜짝 놀란 게 800엔대를 돌파했어요. 하방으로 아래로 뚫렸다는 건데, 이 일본 엔화는 일본 국채 10년이랑 같이 연동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일본 국채가 오후까지는 가만히 있었다가 요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가 더 조금 소폭 상승됐습니다. 0.72%까지 찍었다는 거죠. 0.7%가 뚫었습니다. 0.7%, 0.71% 뚫었습니다 하더니 지금은 0.72%까지 뚫렸습니다. 그리고 국채도 이제 거의 4.3%에 다가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 아래에서 움직였던 서부 텍사스산 그 휘발유도 그렇고 이제 90불 위에서 다 움직이게 되고요. 근데 한 가지, 호주 같은 경우가 미중 패권에서 가장 먼저 보복을 먼저 당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호주가 실업률로 말을 했었을 때 취업자가 대폭으로 상승됐다,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지표들이 지금 혼재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보면은 패드워치 지금 시간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시장은 현재 금리 동결이 아주 유망하다. 왜냐? 경제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해서 이제 다들 예측을 97%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볼 중순이잖아요. 며칠 안 남은 이 FOMC에서도 크게 금리를 올리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의미고, 자산시장의 변화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시장에는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자산시장에서 가장 큰 돈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오는 게, 일반인은 가계 부채를 이용하고 기업 부채는 기업이 돈을 빌려서 자산운용사든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든 어쨌든 부채를 이용해서 큰 돈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부동산과 주식 이런 시장들만 보면은 특례자리 보금론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가장 큰 캐시플로우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것이 9억에서 6억 원 이하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50대도 50년 만기를 내줬지만 그 20, 30대 중에 소득이 증명 가능한 사람들 50년 만기로 이제 이 특례자리 보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9억에서 6억 원을 낮춰준다면 아파트의 경우 좀 가격이 비싸다 하면 거래량이 쉽게 나오기가 힘든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은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 지금 조정을 받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7, 8억이었다가 6억 원 이하로 내려가면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완전 하이엔드 상위 프리미엄이랑 이제 밑에 이제 프리미엄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애들,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엄이라고 하면은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그리고 한 9억 원에서 15억 사이였었는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이런 제출 상품 자체를 쪼인다고 하는 거는 거래량과 가격을 같이 통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물가에 대한 부담감 기사가 많아졌는데, 이 말은 그 휴게소에서 핫도그 하나가 지금 5,000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핫도그 하나에 5,500원이니까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서라는 거죠. 먹고는 싶은데 지금 현재 다 아끼고 있다. 모두 아끼고 있지만 이제 물가조차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게 지금 아끼는 거다. 지금 한 2주 정도도 안 남은 추석 때 되면은 좀 과일이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과일 중에서도 사과랑 배가 많이 올랐는데, 그게 여름에 있던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렇고, 이게 이제 내년에도 있을 거냐, 내년에도 있을 것처럼 계속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일반 물가가 여전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수 관련해서는 해산물이 떨어지더라도 안 먹게 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 호텔에서 광고하는 거는 인터넷으로 많이 광고하는 게 아니라 쿠팡이나 호텔 바로 앞에 아니면 땡스 레터 이런 걸 이용한 광고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한 3번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시푸드 같은 경우, 랍스터 같은 뷔페 같은 경우 78,000원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6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런치 뷔페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런치하고 디너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트한
요금이 나왔는데 그거마저도 2만 원이 올라버렸어요. 한 18% 정도? 그러다 보니까 13%에서 18% 정도가 생활 물가나 식자재를 이용한 연관되어 있는 식음료, F&B 같은 경우에는 다 영향을 받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편에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통화량이 줄었네요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뉴스 기사들에는 이렇게 이제 시중에 통화량이 많게 되면은 가격이 오르잖아요. 근데 여기 힌트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시면은 7월 달에 올랐고 6월 달에 올랐고 2달 연속해서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시죠. 2021년에 시장에 돌아다니는 그 통화가 1280조예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죠. 2022년도는 1333조예요. 그러면은 이제 협의의 통화 같은 경우는 이제 6, 7월이 비슷하진 않죠. 훨씬 작을 거예요. 왜냐면은 다 부채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사람들이 아낀다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기존에. 근데 M2, 광의의 통화로 보면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3,430조, 3,722조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쭉 보시면은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 곳을 잃은 돈이 있고 예금에 뭉쳐있는 돈이 있는데 예금에 뭉쳐있는 돈도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모아놓은 거고 그래도 가계 부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1금융권에서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비은행권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비은행권은 이 높은 리스크 시기에 금리를 올려서 많은 대출을 해주면서 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산시장에서도 주식시장에는 그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CPI하고 금리하고 이런 건 변화가 없었지만 엔화가 떨어졌다는 거, 엔화가 여전히 약세라는 거, 그래서 일본이 수입 물가에서 부담감이 계속 커진다라는 거, 그러면서 한국 자산 중에 큰 부동산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타격을 받았다라는 거, 결국에 한국 부동산도 중저가가 아니라 이제 저가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경기도 부근에 부동산을 좀 보고 다녔어요. 부동산을 보니까 하나 느낀 거는 매매가 같은 경우는 복원이 좀 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세가가 역전세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2평의 경우 좀 오랫동안 살긴 했지만 1억 빠진 상태에서 가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이제 시장의 급매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거마저도 어제 계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역전세에 대한 기사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첫 번째 자산시장에서 6억 원 이상 되는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은 대출을 많이 안 해주려고 하고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선뜻 구매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월세 또는 전세를 선택하게 될 텐데 월세 같은 경우 거의 폭등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전세로 가게 된다. 전세로 됐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세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지? 라고 생각했던 거는 많은 폭락에 이어졌던 역전세난이 이뤄졌던 급급매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 월세로 몰려갔다가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다시 전세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세를 찾아보기 힘들고 전세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받쳐줄 것이다. 게다가 모든 생활 물가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로 하방 압력이 당분간 계속되느냐, 하방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힘든 거고 일반 기업들은 그래도 버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돈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밖에서 사 먹는 거 아니면 내가 통신, 교통, 세금 이런 부분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부담감은 계속될 거예요. 이거의 핵심 키는 지금 휘발유라고 하는 건데 휘발유 역시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으면 저희 모든 일상생활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이게 11월에서 12월 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 코멘트는 이제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이제 오건영 팀장님을 보고 있는데 좀 더 영상으로 쉽게 이런 부분을 빨리 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김강국 교수님 경제 읽어주는 남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바뀐 게 없다.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실거주자보다는 갭 투자자의 리스크를 안고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